그 정기국회 첫날 거대 야당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라들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치 얘기했던 훈훈한 분위기는 지금 사라지고 전쟁이다. 지금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검찰이 선전포고한 것이 아니냐. 이 당이 정말 무도한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힘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니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이 올 것이 온 거 아니야. 수순대로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쟁이다. 정말 이제 전쟁이 벌어질까요? 이경 대변인 먼저 한번. 우선은 이것을 왜 전쟁이라고 듣는지 우리가 여기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백현동 용도 변경 건입니다. 한마디로 백현동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에 대해서 뭔가 그 사익을 추구한 게 있다면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건은 뭐냐? 민주당의 그때 이제 대선 후보였을 때 당시에 대장동이라는 것이 한참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자. 근데 국정감사를 아직 경기도지사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요 이미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경기도지사직을 곧 내려놔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건 이재명 후보는 아니야, 이건 내가 명백하게 명명백백 해석할 설명드릴 수 있어 하면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그때 국민 민심이 뭐야 이재명이 잘못한 것이 없네라는 민심으로 돌아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때 백현동 용도 변경 문제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할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대였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이거 용도 변경해야 된다, 아니면은 직무유기죄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것을 공무원들도 느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다 파다했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취재 기자가 직접 설명한 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불러온 건 뭐냐?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 이재명이 그때 당시 나 이거 협박으로 느꼈어. 라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내용이고 이것은 내용인 거고 허위 사실이야. 국회 의결 지금 그 공소시효 말씀 주셨잖아요. 9월 9일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기국회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정기국회는 100일. 근데 그 정기국회 때는 국회에서 불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결론은 지금은 소환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뻔히 알면서 지금 부른 것은 기소를 위한 것이다. 못 가는 거 아니고 아는 거니까 너희들 내가 소환했는데 불응했잖아. 그냥 우리 검사는 어쩔 수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어. 이런 배경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지금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지금 쓰고 계시죠? 아, 예, 뭐 반박할 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소환장에 보면은 대장동과 백현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본안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뭐 의혹이 있다든가 또 백현동 그때 옹벽 아파트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자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거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위 사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선거법이거든요. 그 가령 뭐 대장동 같은 경우는 초과 이익 환수를 하는 데 대해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한두 번. 그리고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모른다고 그 뭐 토론회 같은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호주에 같이 출장 간 사진이 나중에 나왔고, 그리고 또 백현동도 국토부에서 형질 변경 압력이 있어서 이것은 뭐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언론에 따르면은 그것이 형질 변경 때문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다른 사안 때문에 보냈다고 이렇게 또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고발 사건입니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를 하다가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소환 안 하고 지금 정기국회 시작됐는데 하느냐? 지금까지는 그 대표 경선 때문에 경선을 하고 있는 후보를 소환을 하면은 민주당에서 아주 그 상당히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경선 때문에 지금 못 해왔던 것이고, 그전에는 그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출마했기 때문에 못했고, 그전에는 대선 했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러다가
9월 9일 이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그렇다고 지금 소환을 하는 것이 꼭 완전히 뭐 기소를 하겠다 아니면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이까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이 마무리 그 선거법 수사를 9월 9일까지 해야 되니 임박해서 9월 6일 날 그 소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8일부터는 또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막바지에 몰려서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소환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본회의에 출석해가지고 지금 전쟁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문자 그 핸드폰 보는 게 참 문제예요, 그죠? 네. 보는데 거기에 지금 소환 통보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그 비서관의 문자가 또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정말 이제 그러면 전쟁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의 방아쇠를 누가 당긴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 문자 노출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죠. 이거 의도적인 노출이냐 실수냐 이런 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의도적인 노출이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노림수가 무엇인가 아니면 실수라면 그럼 이거는 또 노림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네. 오만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자 방아쇠를 누가 당긴 것 같나요? 우선은 그 문자를 누가 보냈느냐. 이재명의 보좌관이 보냈습니다. 이재명 의원실의 보좌관은 지금 우리가 대장동 건도 백현동 건도 이미 경찰과 검찰이 이걸 털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요.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다 나왔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때 당시 시장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국정감사 당시에 이제 후보였을 당시 나 이거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저도 열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면은 본인이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이냐. 이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거 허위사실이 아닌데 억지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되자마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요. 의원실에서는요. 전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문자를 뭐 고의적으로 노출할 의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런 문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 카메라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왜냐? 보안 필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각도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면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보안 필름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안 필름을 뗐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 전에는 그건 보도고요. 보도에 네. 보도에서 저는 보는데 확인이고요. 그 전에는 보면은 그냥 까맣게 나왔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찍으면은. 근데 어제는 이게 선명하게 나왔잖아요. 신문에 다 났는데.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보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노출할 때. 자리가 비슷합니다. 이 제일 뒷자리예요. 국회 의석 보시면은 앞에 초선들이 앉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단상에서 몸싸움 벌어지면 초선들 나가서 싸우라고 앞에 초선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뒤에 지도부는 뒤에 앉아요. 이재명 그 대표는 초선이지만 지도부니까 뒤에 앉아 있거든요. 잘 보이는 자리? 그러면 뒤에 보면 바로 2층이 기자실이에요. 본회의장 기자실입니다. 그러면 기자실 앞줄에 보면은 카메라가 쫙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 특히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좋나 안 좋나 이런 것까지 막 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카메라를 열었다. 이 핸드폰을 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자가 온 것이 오전 11시 기억인데 몇 분인데 이거 다시 보인 건 3시가 넘어서거든요. 3시가 넘었다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이 그 성남시장일 때부터 비서관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핵심 척건이죠. 척건이니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 의사 표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팬덤 지지자들에게 자 지금 전쟁 선포야. 이 전쟁 시작됐어. 나를 도와줘야 돼. 이 메시지를 저는 보냈다고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자를 노출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보좌관 너무 상당히 영악한데요. 제가 만약에 의원이라면은 전쟁 선포야. 예를 들어서 나의 보좌관이 스스로 전쟁 선포야. 지지자분들 저를 우리 이재명을 도와주세요. 아니면 우리 이경을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면은 상당히 좀 의원 입장에서는 괜찮은 보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정도의 정무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가? 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그런 의미까지 의도까지 파악하고 이런 문자를 자 의원님 전쟁 선포입니다라는 것을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의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지금 우리 그 선배님께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그 보좌관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경찰과 검찰이 물론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죠. 좋은 경찰도 있고 좋은 검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경찰과 검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국민대 그 출강했던 부분 마지막이 2016년도까지 16년도까지 출강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까지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경찰에서 결론 뭐라고 했습니까? 무혐의 했습니다. 근데 무혐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즘 경찰도 뭐 잘하잖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부르든지 아니면 서면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대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응했습니다. 서면 조사도 불응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결론은 그냥 무혐의 이렇게 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줄리 의혹을 했던 인터넷 언론사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압수수색 이거 뭐 명예훼손이에요. 근데 들어보셨어요? 명예훼손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 자택까지 압수수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갔냐? 양재택, 줄리 이런 관련된 영상의 원본을 영장에다 넣고 가져갔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한 것을 정말로 영상 원본에 뭐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일부의 경찰과 일부의 검찰이다. 거기서 피해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많이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재명 대표만 갖고 이렇게 그래. 지금 김건희 여사 건도 너무 많은데 지금 말했듯이 거기는 제대로 손도 보지 않으면서 왜 이쪽만 그래라고 늘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또 거기 들어가면 할 얘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소환 사건이고 또 민주당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렇게 되면은 소환을 가서 이거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안 가고 버티느냐 어떤 그림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취할 행동인 것 같다고 한번 예측을 해보시겠다면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소환에 불응하겠죠. 네. 이것은 정치 보복이고 또 특히 야당 탄압이다. 야당 대표니까 탄압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검찰, 정치 검찰 지금 벌써 검찰 공화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 하니 그 검찰 공화국 그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러니 이 정치 보복을 하는데 거기에 응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내면서 불응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사건들, 그 대장동 물론 뭐 선거법 위반이지만은 이 원래 사건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 FC, 뭐 변호사비 대납 이것들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 때 그때 수사를 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거고 지금 검찰에서 새로 하는 것은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해서는 유례 신도시 그것도 어떤 뭐 설립하는 과정이나 또 그 참여한 인원들이 거의 비슷해요 대장동과. 그래서 대장동의 그 선행판이다 해서 검찰이 이 유례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아침 조간에 쭉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 10개가 되던데 이재명 그 대표를 둘러싼 수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한 10개가 되던데 그것들은 대부분 그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건데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후보고 또 이렇게 하니 대선 후보였으니 그 적극적으로 뭐 수사를 안 한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니면은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봐주기 했기 때문에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부분을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는 거지 굳이 이재명 그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딱 찍어내서 한다. 이것은 그렇다면 새로 시작된 위례 수사 같은 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것은 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떤 일을 조사할 때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타겟을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검찰인데 정권에 따라서 저 때는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서로 양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10개 정도의 혐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경 대변인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아직까지 미진하다라고 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양측의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럴수록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사건에서 큰 몫을 치렀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를 본 국민들이 대다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수사하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 아닌가. 이걸 정치 공세로만 몰아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